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몇 주간 좋을 것, 기초 체력 생각보다 탄탄하다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 미국에서 반응이 좀 나와줘야, 지금 뭐 아시아라든지 유럽에서도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베이비 스텝을 넘어 빅 스텝으로 앞으로 물가가 너무 높다. 이에 대한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올리겠다라고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에 대한 발언이 나오고 그동안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됐으며 이로 인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슈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경기는 탄탄하다. 주식시장의 단기적 모멘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명확치 않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망해 보인다.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기업 중 58%가 현재 50일 이평선을 웃돌고 있는데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주장이다. 스톡턴 설립자는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등도 50일 이동 평균선을 해보겠다며 앞으로 몇 주 정도는 시장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하고 유가 급등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50달러, 200달러 넘어가면은 기업에서 지금 이제 마진이 너무 줄어가지고 적자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 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피켓 시위하고 굉장히 또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비축류 방출을 해라. 바이든 정부가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 캐나다 증산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타격이 크다. 그리고 시장은 경제 데이터, 우크라이나 소식, 원유 선물 등 주요 뉴스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식과 원유 사이의 패턴이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다.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 주가가 약세를 보였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 상승하는 등 주식과 원유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에론 전략가는 지금 주식시장의 펀더멘탈 일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호하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기업 매출 예상치 상단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주식이 합리적 위치에 있으며 투자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호적 방법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핵을 쏘지 않을 것이다. 종전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분쟁과 연준,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견뎌낸다면 견연의 오타가 있네요. 시장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은 일주일 새 2.14%에서 장중 2.5%를 찍는 등 큰 폭으로 움직였다. 월스트리트 금리 상승이 증시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도 최근 2,300억 달러 증시에 투입을 했다. 그래서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일단 반응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도 어떻게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에 가서 나토하고 또 G7, G20 뭐 이런 회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유럽 정상들과 만나고 있는데 폴란드 국경 70km 떨어진 르비우 공습 여기 근처에 이제 폴란드에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공격을 했어요. 체르니 히우 파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핵에 대한 부분들 규제를 풀어서 앞으로 생화학 무기라든지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그 전에 선제적으로 핵 타격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했고 나토 이제 정상들과도 같이 지금 연대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한미일과 북중러에 대한 부분들 한미일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나토에 안 들어가 있는 국가들 이제 불가리아, 헝가리 같은 국가들은 우리는 러시아 규제 안 한다. 참전 안 한다라고 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들지 마. 우리는 평화롭게 그냥 살 거야. 라고 해서 선을 그었는데 이 지금 동유럽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되는 움직임이 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이슈는 뭐 이런 상황이고 이 종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갈 수 있을지 일단은 지금 무기고는 동나고 보급이 안 되고 있으며 장군들은
전사를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사정도 만만치가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미국에 무기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1%만 보내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버티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 31만 8,130명, 어제보다 17,450명 떨어졌는데, 사망자도 282명 좀 떨어졌죠. 근데 문제는 위중증이죠. 위중증이 52명 늘어서 1216명, 지금 역대 두 번째. 중증병상 가동률 67.8%, 재택치료자 200만 명 육박, 27만 6천 992명은 모니터링 집중관리군, 이에 대한 부분인데, 정부에서 지금 60세 이상 고위험군을 일반관리군으로 풀었죠. 일단은 뭐 임기 말이기도 하고 국고에 대한 부분들 다 동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원금 뭐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택치료가 지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지금 보건소 직원들도 전화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또 피로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미크론 걸리면은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목이 잠기고 굉장히 아프다라는 거죠. 이에 대한 증상이 굉장히 또 확연한데, 지금 이제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가족 간에도 지금 모일 수도 없고 이 모든 공동체가 파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가족 걸리면 뭐 다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고 있고 또 애들 확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통상 평일 대비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하면서 일요일 직배치는 토요일보다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난 하루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글쎄요, 지금 30만 명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확 줄어들지,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 변이 때문에 인간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 지금 현재 그렇죠. 80세 이상이 17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68명, 60대가 28명, 50대가 6명, 40대 둘, 20대 한 명. 그래서 일단은 80 넘어가신 분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저질환, 또 장어지가 이제 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비만, 흡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또 크죠. 그래서 지금 이 위중증에 대한 부분들이 큰데, 지금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만 집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제 그에 준하는 지금 환자들까지 합친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위중증에 이제 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포화 상태죠.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자가진단 키트도 이제 물량 풀었던데, 어찌됐거나 이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 그러면서 지금 나온 기사가 FDA 스텔스 오미크론의 항체 치료제 스트로비맙 사용 제한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지금 리제네로 1112, 레키로나도 이제 조금 팔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는 지금 이제 쓸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팍스로비드하고 몰루피라미르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건데, 앞으로 지금 흡입형 치료제,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GSK 빌은 새로운 데이터 패키지 준비 중, 그래서 새로운 약을 또 이제 만들고 있다. 투여 금지에 대한 부분들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온텍 비슷하게 GSK하고 비르하고 이제 같이 공동 개발한 지금 치료제죠. 그래서 BA2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변이가 전체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코네티컷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뉴햄셔, 버진 아일랜드 주에서 더 이상 허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팍스로비드, 또 이제 렘데시비르, 악템나, 레키노나, 몰루피라미르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또 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소아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 승인이 났지만은 이 지금 이제 접종에 대한 부분들 두려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지금 입장에서도 이거 애들한테 맞춰야 되냐, 지금 불신에 대한 부분들 좀 보다가 좀 안정적인 반응이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 지금 3번, 4번 맞아도 돌파 감염은 뭐 부지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지금도 이제 부작용이 없는 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 크다.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